안녕하세요. 생활인의 시계 김생활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세이코가 70년대 쿼츠 파동 때 반짝하고 등장한 회사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지만은 세이코의 창립 연도는 1881년으로 유럽의 웬만한 시계 회사들이랑 견주어 봐도 상당히 역사가 긴 편에 속합니다. 롤렉스나 브라이틀링보다도 심지어 나이가 많고 호이어나 오메가보다는 살짝 젊지만은 비슷한 수준입니다. 2021년 올해는 세이코가 창립 140주년을 맞는 해인데요. 많은 분들께서 예상하시겠지만은 작년부터 1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한정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공개됐던 140주년 한정판들은 대부분 고가의 프리미엄 라인업에 포진해 있었는데요. 올해 2월에는 비교적 접근 가능한 100만원대의 한정판 드레스 시계가 공개가 됐습니다. SPB205라는 모델 번호를 부여받았는데요. 수량은 4,000개로 정해졌습니다. 이 모델은 그랜드 세이코와 킹 세이코를 제외하면은 세이코의 드레스 시계들 중에서 가장 고급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모델들에서 마감과 스펙을 좀 더 고급화를 시키고 디자인 면에서도 그랜드 세이코의 디자인 언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세이코의 현행 라인업 중에서는 마감으로 보나 디자인으로 보나 그랜드 세이코에 가장 가까운 드레스 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세이코보다는 비싸긴 합니다만 그래도 얼추 세이코에 가까운 가격으로 만나는 그랜드 세이코급 품질의 시계라고 하면은 꿈같은 이야기입니다. 과연 100만원대의 세이코의 드레스 시계는 무엇을 더 시계 팬들에게 줄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PB205는 넓게는 세이코의 라인업 중에서 프레사지 시리즈에 속하고 좁게는 프레사지 시리즈 중에서도 샤프 엣지드 컬렉션에 속합니다. 프레사지 시리즈는 세이코의 주력 기계식 드레스 시계 라인업입니다. 중저가 드레스 시계에서 보기 힘들었던 빛에 화려하게 반응하는 정교한 패턴을 적용한 다이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도 몇 차례 지나가면서 추천한 적이 있었던 칵테일 타임이라는 별명을 가진 시계들도 이 시리즈에 속합니다. 브랜드의 프리미엄 라인업을 담당하던 그랜드 세이코가 세이코의 틀에서 벗어나서 점차 독자적인 길을 걷기 시작하면서 프레사지 시리즈는 명실상부하게 세이코를 대표하는 기계식 드레스 시계 라인업이 되어야 할 의무까지 같이 지게 됐는데요. 이 때문에 세이코에서는 이 시리즈의 새로운 얼굴이 될 만한 고급 모델들을 소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등장한 새로운 시계들이 샤프 엣지드 컬렉션입니다. 고급 모델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스펙상의 업그레이드는 당연히 어느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전면 시계 유리와 후면 디스플레이 창에 둘 다 사파이어 크리스탈을 적용한 것이나 케이스와 브레이슬릿의 스크래치 방지를 위한 슈퍼하드 코팅을 입힌 것, 방수 성능을 100m로 업그레이드 시킨 것, 파워 리저브가 70시간에 달하는 새로운 UR35 무브먼트를 장착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계 팬들의 의견을 청취하려고 노력하는 적도 보이는데요. 드레스 시계 치고는 다소 크고 두꺼운 편이었던 몇 년 전에 나오던 프레사지 모델들과 다르게 케이스의 직경도 39mm대로 줄이고 두께도 11mm대 초반으로 줄였습니다. 샤프 엣지드 컬렉션이 더 이상 세이코의 중저가 라인업처럼 미친 가성비 시계로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가격대의 경쟁 모델 중에서 100m의 방수 성능에 스크래치 방지 코팅을 적용하고 파워 리저브가 이렇게 긴 드레스 시계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잘 차려입는 날 드레스 시계와 좀 험하게 찰 수 있는 일상용 시계를 한 방에 해결하려는 소비자들에게 어필을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스펙의 변화도 변하지만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건 케이스의 디자인에서의 변화입니다. 이번 샤프 엣지드 컬렉션부터는 이미 호평을 받고 있던 다이얼뿐만 아니라 케이스 역시 좀 더 고급스럽게 다듬으면서 기존의 프레사지 시리즈로부터 차별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샤프 엣지드라는 이름에서 짐작을 하시겠지만은 이 시계는 중저가 드레스 시계에서 많이 보이던 밋밋하고 둥글둥글한 양산형 케이스를 지향하고 깎아지른 듯한 평면과 모서리, 그리고 그 모서리들이 만나서 만들어내는 각도와 깊이감 등을 활용해서 어느 방향에서 빛을 비추던 간에 영롱하게 빛나는 개성 있는 케이스를 구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세이코의 역사를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은 이런 지향점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실 텐데요. 케이스를 마치 보석 커팅을 하는 것처럼 뾰족하게 깎아서 최대한 블링블링하게 만들자는 샤프
샤프 엣지드의 지향점은 1950년대 말에 타로 다나카라는 인물이 정립한 그래머 오브 디자인이라는 원칙과도 겹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머 오브 디자인 원칙이 정립되기 이전인 1950년대 세이코는 일본에서는 이미 최대 규모의 시계 회사였습니다만은 세계 시장에서는 그리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시계의 정확도나 품질은 점점 인정받고 있었지만은 거기에 반해서 디자인 분야의 성적표가 참담했기 때문인데요. 당시 세이코의 시계들은 외양으로는 스위스 회사들의 제품과 차별점이 없다. 죄다 공장에서 서로 베낀 시계 같다는 평가를 듣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세이코의 디자인 부서가 신설이 되고 1959년 타로 다나카라는 디자이너가 총괄 책임자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이 다나카라는 인물이 앞으로 하이엔드 시계를 디자인할 때 따라야 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게 되는데 그게 유명한 그래머 오브 디자인인 겁니다. 이 원칙은 간단히 요약하자면은 시계 케이스를 하나하나 유니크한 보석처럼 깎아보자는 겁니다. 다나카의 요청은 케이스의 모든 표면을 기하학적으로 완벽한 평면으로 만들고 어떤 각도에서도 케이스의 표면이 왜곡 없이 영롱하게 빛날 수 있게끔 공들여서 폴리시를 하라는 거였습니다. 이 원칙을 적용해서 디자인된 가장 대표적인 시계가 1967년에 출시된 44GS라는 별명으로도 불리는 모델 번호 4420번-9000번 시계입니다. 어떤 각도에서 봐도 케이스의 표면이 빛을 최대한 머금을 수 있도록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서 디자인된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44GS의 디자인은 향후에 그랜드 세이코 스타일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스타일을 정립하는데 아주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샤프 엣지드 시리즈는 44GS의 직접적인 오마주나 재현은 아닙니다만은 적어도 디자인에 있어서 같은 지향점을 갖고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샤프 엣지드의 각진 베젤과 넓고 쭉 뻗은 러그 그리고 곳곳에 날카롭게 강조된 모서리들이 44GS의 것과 얼마간 유사하게 느껴지는 게 우연은 아닙니다. 현존하는 세이코 라인업 중에서 그랜드 세이코에 가장 근접한 시계라는 말이 허언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군요. 샤프 엣지드 컬렉션에 있는 일반판 시계들과 다르게 SPB 205는 한정판다운 주제도 담고 있습니다. 도쿄의 새벽 풍경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제작된 시계라고 하는데요. 정가 기준으로 샤프 엣지드의 다른 시계들은 150만원이고 SPB 205는 175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한정판다운 주제를 살리기 위한 노력들이 가격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걸로 보입니다. 아직은 어둠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어스름한 새벽에 시커먼 빌딩 숲들 위로 여명이 서서히 밝아오는 광경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시야에 보이는 대부분의 것들은 빛이 닿지 않아서 컴컴하겠지만은 해가 뜨는 방향으로 서 있는 건물들은 서서히 새벽 노을로 붉게 물들기 시작하겠죠. 일찍부터 불이 켜져 있는 창문들은 미리부터 반짝반짝 빛나기도 할 테고요. SPB 205는 케이스와 브레이슬릿을 완전히 검게 덮어버린 다음에 어두운 곳에서는 숨어 있다가 빛을 받으면 빛나기 시작하는 에스프레소 색의 다이얼과 골드 인덱스로 바로 그 도시의 새벽 풍경을 재현을 했습니다. 그동안 다이얼과 베젤의 미묘한 색상 조합을 통해서 바다 위로 떠오르는 태양이나 햇빛을 받아서 반짝이는 나뭇잎 같은 걸 묘사하려는 시도는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도시의 새벽을 주제로 해서 다이얼뿐만 아니라 시계 전체의 디자인을 과감하게 세팅하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판 모델과 한정판 모델의 차이점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일반판 모델 같은 경우에는 메탈줄 모델이나 가죽줄 모델을 골라서 줄을 하나만 받을 수 있는데 반해서 이 한정판 SPB 205 같은 경우에는 메탈줄을 기본으로 장착한 채로 시계가 나오지만은 추가로 보너스로 가죽줄을 근사한 가죽줄도 같이 제공을 합니다. 이 가죽줄도 이따가 리뷰를 하면서 잠깐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케이스의 사이즈에서부터 시작해서 시계를 좀 더 찬찬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PB 205의 케이스 직경은 39mm이고요. 러그 투 러그의 길이는 47.2mm입니다. 100m의 방수 성능을 갖고 있는데 두께는 11.4mm입니다. 제 17.8cm 손목둘레에 조금 느슨하게 맞도록 줄 길이를 조정한 다음에 스트랩을 포함해서 무게를 재면은 무게는 142.7g이 나옵니다. 시계줄을 연결하는 러그와 러그 사이의 폭은 20mm이고요. 브레이슬릿은 너비가 20mm에서 시작해서 18mm로 좁아지는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15.2cm 손목둘레에 여성이 착용한 모습입니다. 얇은 베젤과 아래 방향으로 기울어진 너그 때문에 다이얼이 케이스의 수치상 사이즈에 비해서 커 보인다는 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케이스의 직경이나 러그 투 러그의 길이가 워낙에 컴팩트하게 잘 나왔기 때문에
있는데 이제는 이 정도 가는 손목에서도 넘치는 느낌이 없습니다. SPB 205는 특히나 케이스와 브레이슬릿이 다 검은색이어서 시계가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17.8cm 손목 둘레의 남자가 착용한 모습입니다. 드디어 세이코에서 클래식한 남성용 드레스 시계 사이즈의 범위에 맞는 시계를 내준 것 같네요. 두께도 얇아지고 크기도 작아지니까 확실히 드레스 시계로서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물론 검은색 케이스가 주는 스포티한 느낌 때문에 일상용 시계로도 손색이 없을 것 같고요. 세부적인 형태에서 살짝 거리가 있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케이스 디자인은 많은 부분에서 그랜드 세이코의 44GS를 연상을 시킵니다. 샤프 에치드라는 이름에 걸맞게 선명하게 윤곽을 잘 내어놨고요. 폴리시와 브러쉬 피니시를 교차로 적용해서 안 그래도 뚜렷한 윤곽을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베젤 부분과 러그의 정면에는 폴리시를 해놨고 케이스의 측면은 수평 방향의 브러쉬를 해놨습니다. 드레스 시계치고는 큰 편인 6.6mm 지름의 용두가 인상적인데요. 정면은 폴리시를 해놓고 세이코의 이니셜을 새겨놨습니다. 그랜드 세이코의 제품들이나 스피드마스터에서 본 듯한 한 줄이 세 조각으로 이루어진 브레이슬릿을 장착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수직 방향의 브러쉬를 해놨습니다. 하지만은 가운데 링크 가장자리에 폴리시 라인을 넣어서 밋밋하게 보이지 않고 윤곽이 살아나도록 만들었습니다. 가운데 링크의 높이가 다른 가장자리의 조각들보다 살짝 높은 것도 뭔가 빛을 더 잘 머금을 수 있도록 배려한 모습입니다. 스크래치 방지를 위한 슈퍼하드 코팅이 케이스와 브레이슬릿에 다 되어 있는데요. 폴리시된 부분이 많은 시계임에도 불구하고 긁힐까봐 노심초사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이 시계의 강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케이스의 피니시는 그동안 세이코가 보여주던 수준을 압도하는데 하나 아쉽다면은 이 한정판의 경우에는 검은색 코팅으로 덮어놔서 좋은 피니시를 확연하게 드러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샤프 에치드 시리즈의 다른 모델들이 보여주는 보석 같은 반짝거림 같은 거를 SPB 205에서 기대하시긴 힘들 것 같습니다. 드레스 시계라도 너무 번쩍거리는 건 싫고 어느 상황에서건 어울릴 만한 어떤 일상용 시계로서의 스포티함을 추구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이얼을 보호하는 시계 유리로는 내부에 무반사 처리를 가한 평면에 사파이어 크리스탈이 들어갔습니다. 이 가격대에선 당연히 사파이어 크리스탈이 들어가야 되겠죠. 이 유리 아래로 삼나무 잎 모양의 이른바 아사노아 패턴이 들어간 수공예품 같은 느낌의 정교한 다이얼이 보입니다. 애니메이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귀멸의 칼날의 주인공 네즈쿠가 입고 있는 옷에 아사노아 패턴이 들어갔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극 중에서 네즈쿠가 처음 등장하는 게 12살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아사노아 패턴이 이렇게 아이들 옷에 넣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삼나무가 성장 속도가 빠르고 곧게 자라나는 특징이 있어서 건강하게 잘 크라는 의미로 애들한테 삼나무 패턴이 적용된 옷을 주고 그랬다고 하네요. 애군이나 흉사를 막아주는 힘이 있다고 해서 생활용품에도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세이코의 샤프 에치드 시리즈의 다이얼에는 모두 아사노아 패턴이 들어가는데요. 빛을 조금만 받아도 미칠 듯이 반짝거리는 시리즈의 다른 모델들과 달리 SPB 205의 경우는 도시의 새벽을 테마로 한 시계답게 좀 더 어둡게 연출이 됐습니다. 가운데 부분이 밝고 가장자리는 어두운 약간의 그라데이션이 들어갔는데 다이얼의 대부분이 어두운 곳에서는 거의 검은색처럼 보이다가 빛을 약간이라도 머금으면 밝은 갈색으로 빛납니다. 챕터링을 다이얼 바닥이 아니라 르호에 프린트를 하면서 다이얼의 면적을 상당히 넓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색의 인덱스들은 뾰족뾰족하게 각을 지게 만들었습니다. 인덱스 정면에는 샌드블라스트를 하고 양 측면에는 폴리시를 해서 그러니까 두 가지 피니시 방식을 적용해서 빛에 멋지게 반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거기다 소드 엔즈와 도핀 엔즈를 합친 것 같은 형태를 하고 있는 뾰족뾰족한 시분침을 채택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디자인 기조를 이어나가는 모습이고요. 시분침도 반을 나눠서 한쪽은 폴리시를 하고 한쪽은 브러쉬를 해서 입체감을 강화를 했습니다. 분침과 초침의 길이를 길게 뽑은 것도 상당히 돋보입니다. 세이코의 로고는 반짝반짝하게 다듬어서 12시 방향의 카르투슈 안에다 부착을 했고 흑백 반전이 되어 있는 날짜창도 반짝반짝한 금색의 테두리를 둘러서 3시 방향에 위치를 시켰습니다. 프레사지 오토매틱이라는 문구는 6시 방향에 프린트로 잘 드러나지 않게 넣었습니다. 미묘한 변화이지만은 빛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다이얼의 아사노아 패턴도 재밌고 금색으로 된 모든 것들이 뾰족뾰족하게 다듬어진 채로 빛을 받아 반짝거리는다는 점도 재밌습니다. 가격대보다 비싸 보이는 다이얼을 밋밋하지 않게 구성할 줄 아는 세이코의 장기가 여기서도 잘 드러납니다. 불을 꺼보면 야광도 있습니다. 인덱스 부분은 그리 밝게 넓게 야광이 적용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20인치의 야광은 상당히 쓸만합니다. 루미브라이트 도료는 업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자랑하기 때문에 이 시계에는 많이 적용된 것 같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드레스 시계의 기대 수준을 상회하는 밝기와 지속력을 보여줍니다. 방수도 그렇고 스크래치 방지 코팅도 그렇고 야광에 이르기까지 실용적인 배려가 돋보이는 시계입니다. 케이스백은 디스플레이 창을 통해서 무브먼트를 관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창을 통해 볼 수 있는 엔진은 요즘 세이코의 100만원대 신규 라인업의 새로운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UR35 오토매틱 무브먼트입니다. 이미 잘 알려진 UR15 무브먼트에서 파워 리저브를 70시간으로 늘린 게 가장 특별한 개선점인데요. 진동수는 시간당 21,600회고 초당 6회 정도입니다. 한 가지 아쉽다면은 이렇게 디스플레이 백으로 심지어 사파이어 크리스탈을 채택을 해서 무브먼트를 노출한 건 좋은데, 노출을 할 거면은 정교한 장식은 못하더라도 뭔가 로터에 캐치를 한다든지 특별한 사인을 한다든지 해서 신경 쓴 티를 좀 더 냈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지금도 로터에 어느 정도 장식을 하기는 했지만은 뭔가 좀 심심하고 섭섭한 느낌이 듭니다. 6mm가 훨씬 넘는 큰 지름의 용두는 세이코의 강조점이 여전히 실용성에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용두를 뽑지 않은 0단계에서는 위로 용두를 돌려서 수동 감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두를 1단계까지 반쯤 뽑은 상태에서는 날짜를 조정하실 수 있고요. 클릭 소리는 선명하고, 그리고 용두를 2단계까지 완전히 뽑은 상태에서는 분침을 이동시켜서 시간을 맞출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세이코의 무브먼트들은 스위스 계열의 무브먼트에 비해서 이렇게 용두의 움직임에 시원하게 상당히 크게 반응을 해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용두가 비실비실하게 느껴지지 않고 안정적이고 편안한 사용감을 갖고 있습니다. 브레이슬릿도 기존의 세이코의 드레스 시계에서 장족의 발전을 이룩했음을 보여줍니다. 최근에 리뷰한 SPB143을 포함 하면서 세이코의 시계들이 브레이슬릿과 케이스의 디자인이 따로 노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이 시계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와 잘 어울리는 브레이슬릿이 나왔습니다. 가운데 조각의 높이를 높게 만들고 가장자리에는 폴리시 라인을 넣어서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빛에 잘 반응하도록 만들려는 배려가 돋보이고요. 케이스와 밀착해 있는 솔리드 엔드링크를 채택하고 있고, 세이코 시계에서 어지간해선 보기 힘들었던 든든한 밀드 클래스프도 장착하고 있습니다. 푸시 버튼이 있어서 클래스프를 탈착하기도 상당히 쉽고요. 브레이슬릿에 짧은 조각과 긴 조각이 있어서 섬세한 길이 조정도 가능하고, 클래스프의 미세 조정 구멍도 많지는 않지만 두 칸이 있어서 미세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브레이슬릿이 드레스 시계 브레이슬릿 치고는 길이 조정이 잘 되는 편이고요. 사소한 아쉬움이라면은 중간 조각이 사실은 한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좀 더 신경을 쓴다면 폴리시된 가장자리가 별도의 조각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다면 좀 더 고급스러워 보일 텐데 하는 생각은 듭니다. 보통 시계들이 메탈줄에 연결했을 때 더 스포티한 느낌이 나고, 가죽줄에 연결했을 때는 좀 더 드레스 시계 같은 분위기를 풍기는 게 일반적인데, 이 샤프 엣지드의 가죽줄은 스타일이 좀 독특합니다. 좀 더 크로노그래프나 레이싱 시계 같은 데서 봤던 그런 가죽줄과 흡사한 가죽줄인데요. 굉장히 촘촘한 격자 무늬 같은 게 적용이 되어 있고, 가운데 윗부분에 이렇게 두툼한 패드가 적용되어 있는 게 인상적인 가죽줄입니다. 속도감 있고 역동적으로 생긴 가죽줄이라서 시계에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좀 더 스포츠 시계 같은 느낌이 드는 묘한 가죽줄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무늬가 들어간 가죽줄이 뻣뻣한 경우가 많은데, 생각보다 초반 착용감도 굉장히 부드럽고 괜찮은 가죽줄입니다. 디버클, 근사한 디버클을 뒤에다 달아놨어요.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디버클이고, 그리고 푸시 버튼이 있어서 쉽게 여닫을 수 있는 그런 디버클을 매칭을 시켜줬습니다. 총평입니다. SPB 205는 현존하는 세이코의 시계들 중에서 가장 그랜드 세이코에 근접한 시계라는 매력이 있는 모델이고, 한정판답게 한 폭의 풍경화를 보는 것 같은 주제의식도 상당히 돋보이는 시계입니다. 한 가지 아쉽다면은 완의 시계 회사들이 뭔가 스펙을 올리고 마감을 올리면은 그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한 꼼수 같은 거를 쓰는데, 이 시계는 좀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쇼맨십 같은 건데, 100m
방수 성능을 갖고 있고 이게 실은 드레스 시계 치고는 상당히 방수 성능이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실용적인 측면에서 방수에 대한 추가적 배려 같은 건 굳이 필요하지 않겠지만은 아예 다이버 시계처럼 스크루다운 크라운을 채택해서 진지한 방수 시계임을 좀 더 강조할 수 있잖아요. 뭐 이런 것처럼, 아니면 로터에 이제 파워 리저브가 70시간으로 늘어났으니까 로터에 뭐 70시간과 관련된 사인을 엄청 크게 해놓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쇼맨십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아직 세이코가 그걸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건 좀 아쉽네요. 세이코의 샤프 엣지드 드레스 시계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됐기를 바라고요. 여기는 생활인의 시계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